지역 시사 이슈를 중심으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 UBC 시사진단. 울산 이슈의 중심에는 시사진단이 함께하겠습니다. 완전한 일상 회복에 가까워지며 최근 울산 곳곳에서 마스크 없이 즐기는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가장 큰 행사는 35년 만에 부활하는 공업축제일 텐데요. 6월 1일 개막하는 이번 축제는 산업도시 울산을 알리고 시민 모두가 하나 되는 구심점을 만들자는 것이 그 추진 이유입니다. 자, 오늘 시사진단에서는 울산 공업축제의 의미와 2023년 새롭게 탄생하는 축제 준비 상황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 울산공업축제 추진위원장 그리고 이준명 울산공업축제 총감독과 오늘 이야기 나눕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울산공업축제 준비 상황을 듣기 위해서 두 분을 모셨고요. 우리 시민분들께서는 공업축제 미리 보기가 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자세한 이야기 좀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렇게 의미 있고 큰 축제 추진위원장을 맡으셨어요. 준비 또 한창이실 텐데 소감을 먼저 좀 들어보고 싶네요. 네, 35년 만에 부활이 되는 축제라서 상당히 책임이 무겁고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총감독님이 아주 열심히 준비를 하고 계시고 또 스텝을 비롯해서 우리 시청 직원들도 이 준비를 위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시민 여러분들과 또 근로자들께서도 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아마 다 같이 협력을 하면은 좋은 축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위원장님은 뭐 상공회의소 회장도 지내셨고 시민분들이 뭐 많이 아실 텐데 총감독님을 좀 소개를 하자면 너무 소개해드릴 만한 이력들이 많으신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클 잭슨 내한 공연 공동 연출도 하셨고 2018년 세계를 감동시킨 평창 동계올림픽 SPP 총감독도 하셨고 작년에는 이제 울산에 오셔서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장애인 체육대회, 또 개폐회식 총감독을 하셨습니다. 이야, 정말 많은 업적을 쌓으셨는데요. 이렇게 또 이번에 울산에 오셔서 공업축제 총감독을 맡게 되신 소감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어떠한 프로젝트의 총감독직을 맡는다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러운 일이긴 하죠. 근데 이제 실은 이번 2023 울산공업축제는 개인적으로는 저때 굉장히 중압감과 부담감이 많이 오는 프로젝트입니다. 뭐 이유는 방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처럼 35년 만에 부활의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이거를 현 시대에 맞게끔 어떻게 새롭게 또 표출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또 울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그럼 과연 또 어떻게 펼쳐질 것이냐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서 사실은 뭐 잠을 거의 못 자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많은 울산 시민분들께서 기대를 하고 계신데 자세한 이야기 한번 뒤에 가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울산 공업축제 이야기 앞서서 공업축제 역사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어떻게 탄생하게 된 것인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울산은 1962년 우리나라 최초로 특정공업지구로 지정이 됐고 5년 뒤인 1967년 공업축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울산 공업센터의 역사와 이 축제의 시작이 맞닿아 있는데요. 자, 위원장님께 직접 한번 들어보죠. 어떤 계기로 이 축제가 시작이 되었습니까? 네, 공업센터가 1962년 2월 3일에 울산이 공업센터로 지정을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울산 장성포 고사리에서 수많은 인파가 모인 가운데서 하얀 풍선을 날리면서 이렇게 공업센터의 지정 선포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해 6월 1일에는 울산이 경상남도 울산시로 성격이 되었고 그때 인구가 8만 5천 명으로 이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특별 건설국이 생기면서 공업단지 조성을 위한 전체 업무를 총괄을 하고 사연댐과 부두 건립을 시작하였고 또 적산 토지와
또 완만한 더 부지가 있어서 공업 도시로서 공업 수도로 산업 수도로서 만들기 최적지의 울산이 그 여건을 갖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산업 수도에서 시작된 공업 축제 1987년까지 20년 동안 울산에서 가장 큰 축제였습니다. 위원장님은 그 세월을 다 기억을 하실 텐데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장면 뭐 그런 게 있을까요? 네, 무엇보다도 거리 퍼레이드가 가장 볼거리로 인기가 많았었는데요. 공설 운동장에서 시작되는 퍼레이드는 구도심 중앙로를 거쳐서 공업탑 노타리까지 행진을 했었는데 선두에는 대형 거북선 그리고 그다음에 모형 자동차가 미래 자동차가 행진을 했고 그 뒤로는 국군 군악대가 행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밀서 공업센터 선발대에서 그 미니 프레드카에서 손을 흔들면서 행진을 했고 그 뒤로는 가장 행렬과 근로자들을 비롯한 시민 행렬들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각종 체육행사, 각종 문화행사를 비롯해서 푸짐한 먹거리 장터를 갖기도 했고 또 40여 종의 프로그램으로 너무나 즐거운 축제를 갖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서 대형 거북선의 출전은요, 정주영 회장님께서 영국은행에 조선소를 짓기 위한 차관 교습 자리에서 그때 500원짜리 지폐를 그 지폐의 뒷면에 보면 거북선이 찍혀 있는데요. 네. 그 거북선을 보여드리면서 우리 선조들께서는 400여 년 전에 거북선 함정을 만들어서 임진왜란이 발발했을 때 그 거북선으로 외적을 무찌른 우리에게는 조선 기술의 피가 흐르고 있고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차관을 제공을 받았고 그 허허벌판에 조선소로 들어가면서 선박을 건조한 그러므로 해서 지금까지 세계에서 제일 큰 조선소 그리고 제일 기술이 높은 이런 조선소로 세계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지금도 크게 많은 물량을 받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큰 축제, 공업축제가 없어졌습니다. 1991년부터 처형문화재로 대체돼서 울산의 대표 축제가 바뀌게 된 것인데요. 글쎄요, 공업축제가 없어진 이유,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1980년대 들어서면서 시민화합형 축제 이연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도 불허했던 공장 꿀떡의 시커먼 연기, 그리고 한마 소리를 이제는 공장의 시커먼 꿀떡 연기는 환경오염으로 또 한마 소리는 소음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이제 당하게 되었고 그리고 건강을 잃고 목숨을 잃은 그 주변의 공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 그리고 1962년에 우리나라의 GNP가 1인당 89불로 세계에서 최빈국이었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1970년대 들어서면서 1979년까지 우리나라의 연평균 성장률이 10%에 도달하는 이러한 기현상을 갖게 됐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한국은 개발도상국에서 제외돼야 된다. 이러면서 사실 소득이 높아지면서 우리 시민들의 생활 수준도 높아지고 그에 따라서 예술계, 문화계에서 이런 행사에 따른 불평도 생기면서 이 공업축제에 대한 변화가 이제 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988년까지 우리 서울 올림픽이 올 때 그때까지만 우리가 공업축제를 했었고 그 다음 해부터는 이제 산업문화축제 그리고 또 심지어 이제 우리 체육문화제를 시작을 해서 지난해까지 35년 동안 이어왔습니다. 공장의 까만 연기, 매연, 굴뚝 이런 것들이 자랑거리였던 시대에서 이제 감춰야 하는 환경 문제를 더 생각해야 하는 시대가 됐고 그러면서 공업축제가 없어졌는데 이제 다시 35년 만에 그 축제가 부활을 합니다. 35년 전 그 축제와는 많이 다를 것 같은데 감독님 어떤 변화를 좀 두고자 하셨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어떤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개인적으로 가져가는 저 나름대로의 슬로건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굳이 영어 단어로 표현하면 change is chance라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복합적으로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 희망은 변화와 함께 찾아온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 기획을 하면서 제일 머릿속에 염두에 두었었던 거는 과거의 울산 분들도 지금의 울산을 만들기 위해서
위대함을 보여주셨고 그러한 긴 수로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지금의 분들도 다음 세대의 울산을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계시고 이것이 노사화합 그리고 울산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지는 축제이면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건 그러한 시점에서 현 시대에 맞게끔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병합을 시켜서 잘 풀 것이냐. 예.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작업은 조금 완성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공업축제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 눈앞에 다가올지 기대가 많이 되는데 알겠습니다. 공업축제가 걸어온 길, 또 이번 축제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살짝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자, 2023년 35년 만에 다시 공업축제가 부활했습니다. 다시 울산 시민 화합의 장이 될 걸로 많은 분들 기대를 또 하고 계신데, 자, 위원장님, 부활하게 된 계기, 의미 한 번 더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그동안 우리 시는 하수 종말 처리장 하나 없이 그냥 대학강으로 바다로 방류를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대학강은 오폐수로 해서 아주 이제 쓸 수 없는 그 옛날 그런 예. 이제 하천 땅이 강이 되었고,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결사적으로 복구를 시켰습니다. 아주 정말 어려움을 딛고 그러면서 수질 2급수로 회복을 시켰고 또 그 하천이 있는 우리 그곳에 국가 정원을 맞습니다. 만들게 되었습니다. 예. 이러한 기적 같은 일들, 네, 각 공장마다 타랑 설비, 또 탄소 배출 억제 정책, 그리고 각종 공해 소음이라든지 안전 관리까지 심한 규제와 지원으로 각고의 노력 끝에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옛처럼 우리 울산은 아주 환경이 좋아진 네. 이런 도시로, 그러면서 산업수도 본래의 우리 역사적인 과거와 생동감 넘치는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재조명하면서 우리 현재의 우리 시에 걸맞는, 우리 시의 위상과 현 시대에 걸맞는 이러한 이제 축제, 이러한 활동을 전개를 해야 되겠다 네. 하는 의미에서 이제 우리 모든 근로자와 시민, 기업이 한데 힘을 모아서 한데 화합을 하고 단합하고 그러면서 즐기면서 더욱 발전하는 이러한 울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 아니 그러면 감독님께 질문 드리죠. 이번 축제의 어떤 콘셉트라든지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들을 좀 다 한데 담아야 할 텐데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축제 전반적인 소개를 좀 해주세요. 이제 제일 먼저 예. 중요하게 생각을 한 거는 이번 축제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었죠. 말씀하신 이제 컨셉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를 어떻게 풀까 고민을 하다가 단어적으로 치면 하이파이브라는 용어를 가지고 왔거든요. 예. 잘 아시다시피 하이파이브라는 단어는 뭐 전 세계인들이 다 아는 단어이기도 하고 대부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 만나서 즐거웠을 때 서로서 손뼉을 치는 예. 부분, 그리고 승리의 기쁨을 표현하는 요소도 있는데 이거를 이제 저는 중의적인 해석을 해서 그 5의 5라는 숫자에 기초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방금 전에 위원장님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저희가 1962년도에 경제개발의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울산공업특구가 지정이 된 역사적인 사건의 5. 예. 여기에 만들어졌던 울산의 공업탑도 가장 상징적인 타워이긴 하지만 이것이 또 5개의 기둥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거는 인구 50만에 대한 영원을 동시에 그 당시에는 품고 있었던 의미도 당시에. 가지고 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5, 그리고 공교롭게 지금 울산광역시의 행정구역을 보면 또 5개 구군으로 나눠져 아하. 있습니다. 거기에 또 5를 더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개발이라고 할 수 있는 요소 중에 산업으로 치면 이제 1차에서 5차 산업까지의 분류의 또 5. 예. 그리고 5개 구군이 가져가는 주력 사업에 대한 5. 5가지가 또 있거든요. 이러한 요소들이 잘 믹스앤매치가 돼서 공업축제에 표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예. 생각으로부터 출발을 했고요. 그래서 퍼레이드에 대한 플로트카에 대한 테마도 각각 5개의 테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 사람과 기업, 노사가 결국은 함께 만드는 거로 정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 퍼레이드는 공업탑에서부터 남구둔치까지 약 3.5km를 퍼레이드를 하게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남구둔치에 오면 35년 만에 부활, 새롭게 시작이 되는 공업축제 원년의 개막식이 또 성대하게 치러지게 돼 있습니다.
이 개막식에는 제가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비장의 무기도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울산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담는 울산 타임리스라는 소재 속에 울산의 180조짜리 CF를 아주 독특하게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야, 아니 평창 올림픽 때도요. 지금은 드론 쇼가 뭐 흔해졌지만 당시에는 우와 저런 게 있어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감동을 받으셨는데 비장의 무기가 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개폐회식이 사실 축제의 또 하이라이트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니까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것들 좀 준비하고 있는지요? 먼저 이제 젊은 세대들한테는 레트로 감성을 좀 알리고 싶다. 그리고 67년도에 시작이 된 이 역사 속에서 과연 과거에 우리 선배님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님 세대는 어떻게 생활을 했을까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2MC로 나와주는 사회자 복장도 과거의 교련복과 교복을 입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일단 여기서부터 좀 차별화를 뒀고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드론과 영상과의 인터랙티브한 연출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 따로 노는 씬 바이 씬에 대한 연출이 아니라 이것이 유기적으로 물려서 아마 우리나라 최초로 또 새롭게 연출하는 방식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네, 이건 예. 최초로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도 현재 완성도 있게 만들어져 있고 드론으로 연출이 되는 요소도 다 디자인이 지금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공업답서부터 남구둔치까지 관심을 갖고 보시면 아주 이색적인 거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뭐 사회자의 복장부터 좀 남다른 축제가 될 것이다, 행사가 될 것이다 말씀 주셨는데 바로 그 지점이거든요. 사실 50대, 60대 그 세대에게는 어떤 향수를 자긍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사가 되어야 할 거고 젊은 세대들 네. 그 시대를 살아가지 않은 연령대에는 어떤 영감을 주고 자극을 주는 네. 축제가 되어야 하잖아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하셨을 텐데 네. 저희가 어떤 지점에서 그걸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참 중요한 지점이에요. 예. 저는 우리 요즘 젊은 세대들을 굉장히 바라보는 시각이 대단하다라고 먼저 생각을 하는 것이 레트로 감성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빠르고요. 예. 그리고 그 레트로 감성을 즐기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수많은 곳을 찾아가서 사진도 많이 찍고 촬영도 예. 많이 해서 SNS에 올리기도 합니다. 요즘 약과가 열풍이래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관심도인데 그렇다면 이것을 축제 현장의 체험이나 연계 행사 쪽에 어떻게 가지고 올 것이냐에 대한 고민. 그래서 젊은 세대들한테는 레트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소재거리들이 또 많이 있다. 예. 그래서 이색적으로 좀 운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기성세대들한테는 과거의 향수에 대한 추억. 그래서 뉴트로라고 할 수 있는 요즘의 신세대들하고의 추억에 대한 감성적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말씀 주신 것만 종합해 보더라도 그 과거의 축제와는 아주 많이 다르겠다라는 예상이 좀 되는데 우리 감독님께서 콕 집어서 과거 축제와 이게 아마 다를 것이다라고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연출 표현의 방식의 차이점인데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저희가 이제 아날로그 방식의 인적 자원들을 가지고 많이 풀었다면 물론 예. 퍼레이드에는 울산 사람들이라는 테마 속에 많이들 출연을 하세요. 근데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풀까 고민을 하다가 융복합에 대한 고민. 그러니까 결국은 울산이 공업도시이고 결국은 미래의 첨단 도시로 가는 이미지를 표현을 해줘야 되는 것도 이번 축제의 연출상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결합이 돼서 이제 제가 잘 쓰는 또 용어이긴 한데 예. 디질로그 컨버전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융복합으로 뭔가 조금 메시지도 강하게 부각을 시키고 그리고 서프라이즈한 요소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2023년 부활하는 울산공업축제 또 의미와 준비 상황 들어봤는데요. 많은 기대를 또 갖게 하네요. 다음 주제에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시사진단은 김철 울산공업축제 추진위원장 그리고 이준명 울산공업축제 총감독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축제 자체만으로도 참 큰 의미를 가지는 그런 행사인데 이 축제가 끝나고 나서 어떤 영향, 효과, 울산이란 도시에 주는 기대감이 있을 것 같거든요. 위원장님, 울산이란 도시가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까? 네. 민선 8기 울산시에서는요, 울산공업축제를 국가정원에서 펼치면서 2028년에는 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를
목표로 울산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2026년 상반기 착공 목표로 오페라 하우스를 건립을 할 이런 계획을 또 태화강에. 아주, 태화강에. 예. 그래서 국가 정원 박람회의 효과 거기에다가 우리 오페라 하우스가 태화루를 지나서 그 어떤 적당한 자리에 들어선다면 울산에는 이런 그 참 거창한 예. 이러한 문화시설 예술의 장치가 다 된다면은 더없이 좋은 자랑스러운 도시가 될 것이다 하는 예.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또 더 밑으로 내려갈 것 같으면 울산 대교가 있고요. 그 밑으로 더 내려갈 것 같으면 항만 그리고 우리 현대자동차의 아주 그 많은 그 차량들이 수천 대씩 하루에 선적을 해서 외국으로 수출해 나가는 이런 모습. 울산의 갖가지 시설들을 둘러보면은 분명히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이런 관광도시가 될 수가 있겠다. 네. 그리고 울산의 이러한 환경적인 변화는 이제는 공업도시의 어떤 공해와 어떤 환경에서 이제 탈피를 한 예. 이런 훌륭한 산업도시로서의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 울산이 무한 더 큰 발전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요. 이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아니 대한민국의 발전상과 너무 울산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전 세계 문화를 선도하고 있잖아요. 네. 울산이 그런 역할을 또 하리라 믿습니다. 축제가 사실 그 도시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꾸기도 하고 도시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기도 하는데 이런 이번에 공업축제가 울산에 그런 역할을 좀 하기를 바라는데 국내외적으로 어떤 저희가 울산이 좀 벤치마킹할 축제 사례들이 좀 있는지 어떤 걸 좀 보고 계십니까? 저는 울산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본질은 명확하다고 보거든요. 네. 공업도시 버리면 안 됩니다. 아하. 우리 울산은 공업도시 맞아요, 제가 봐도. 그러면 이제 이것을 가지고 축제에 어떻게 잘 녹여내서 새로운 문화거리로 만들어주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대표적인 사례에 저희가 이제 축제를 보면 브라질에서 이루어지는 일명 삼바 축제라고 하는 요소. 이제 리우데자네이루가 3대 미항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이거는 연간 준비를 또 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삼바 학교까지 만들어서 후진들도 양성을 하고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전 세계인들이 뭐 그거를 보러 가기 위해서 너도 나도 티켓팅을 하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일본도 좋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아오모리현에서 이루어지는 아오모리 네부타라는 축제가 있는데요. 예. 이게 이제 대나무에 등을 달고 친환경적인 종이 요소를 가지고 민속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건데, 여기에 인구가 150만 분이 안 돼요. 근데 관광객이 몇 명 오시는지 상상이 되세요? 아주 많이 올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평균 200만 명이 옵니다. 와. 그러니까, 한 해. 네. 예. 근데 이 축제가 그렇게 길지도 않은데 이거는 서로서 이 축제를 보러 오기 위해서 예약을 엄청나게 하는 케이스이거든요. 예. 자, 이제 이런 사례를 놓고 보면 우리 울산도 공업이라는 명확한 요소를 가지고 계속 색다르고 울산만의 독특함을 가지고 풀어낸다면 몇 년 후서부터는 뭔가 대표성을 띌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자부심도 좀 생길 것 같고, 그것이 자리 잡다 보면 전 세계에서는 아마 유일하게 공업축제는 우리나라하고도 울산뿐이 없는 거니까 예. 자부심을 느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인데요. 두 분께 시민들께 좀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오늘 못다한 말씀 좀 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혹시 돌발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저한테요. 예. 태화강 국가정원의 태화가 한자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혹시? 야, 클테 화는 뭘까요? 예. 화합할 화자거든요. 아하.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왜 애써 강조를 드리냐면 우리 울산의 태화라는 지명은 정말 큰 화합을 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해요. 예. 그리고 이번 축제가 가져가는 톤 앤 매너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도 울산 사람들의 대화합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알차게 준비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6월 1일 목요일입니다. 오후 4시에 공업탑에서 시작이 돼서 그리고 저녁 10시까지 이루어지는 태화강 국가정원 남구둔치 특설무대에서 멋진 공연과 주제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니까요. 무엇보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많은 방문들 부탁드리겠습니다. 35년 만에 부활하게 되는 공업축제가 6월 1일 오후 4시에 공업탑에서 시작되는 프레이드와 출발을 같이 함께하는
이러한 새롭게 시작되는 축제로 여러분께서는 알아주시고 바쁜 일정이시지만은 여러분들께서 축제를 함께 즐기시고 울산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소중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사진단 이제 나오신 분들이 추천곡으로 추천을 해주셔서 이제 엔딩곡을 좀 장식하고 있는데 오늘은 김철 위원장님께 좀 부탁을 드렸어요. 네. 어떤 곡을 좀 들어볼까요? 네, 걱정 말아요 그대를 추천합니다. 전인권 씨가 또 부른 버전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이유에서요? 네, 지나간 것은 있고 새롭게 시작하자는 의미에서 추천을 합니다. 예, 새로운 것을 좀 해보자. 그러게요. 코로나 걱정은 좀 사라졌는데 요즘 삶이 좀 어려워지셔서 이번 축제를 계기로 많은 힘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김철 울산공업축제 추진위원장 그리고 이준명 총감독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새로운 시작, 위대한 첫걸음, 35년 만에 부활한 공업축제 슬로건입니다. 이 축제를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산업도시 울산의 특색을 살리고 또 시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든다는 계획인데요. 성공적인 부활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바로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사랑입니다. 자, 울산의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담긴 울산공업축제에서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사진단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